정작 내 마음은 뒷전이 되기도 하잖아요. 저도 약간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제가 이제는 저를 좀 더 돌봐야겠다 라고 생각하게 된, 마음먹게 된 계기가 있어요. 정말 이보다 멋진 일이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진심으로 감사하고 행복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은 조금 개인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왔어요. 제 삶을 바꾼 자기 돌봄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가 지금 이걸 할 땐 아닌 것 같아 하면서 내 마음을 미루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추느라 정작 내 마음은 뒷전이 되기도 하잖아요. 저도 약간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제가 이제는 저를 좀 더 돌봐야겠다 라고 생각하게 된, 마음먹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계기를 여러분들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혹시 지금 내 마음이 좀 지쳤다, 내가 나를 좀 돌보고 싶은데 방법을 잘 모르겠다, 그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제 영상이 혹시 작은 힌트가 되어 줄 수도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확한 계기가 되었다고 콕 집어서 말할 수 있는 사건은 오케스트라 연주회 친구들이 와서 진심으로 축하해줬던 경험인데요. 우선 8년 동안 하던 바이올린을 그만뒀다가 거의 7년 만에 무대에 오른 거였기 때문에 되게 떨리고 설레기도 했고, 바이올린은 제가 악장도 했었고 가장 오래 했던 취미고 또 제가 태어나서 가장 잘한 거라고 제가 제일 잘하는 거라고 생각했던 거기도 했고 진심으로 임했던 영역이었어요. 그래서 2월 달에 연주회가 있었는데 그 연주회에 오르기 전에 굉장히 떨리고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연주를 하면서는 꽤나 몰입했고 오랜만에 바이올린으로 무대에 서서 그런지 약간 연주를 하다가 울컥하기도 했었거든요. 정말 그 순간에 몰입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너무 6년이란 시간 동안 악기에서 손을 뗐었기 때문에 내가 다시 시작을 하면 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도 있었고 이게 다시 꺼내드는 게 맞나? 라는 거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정말 그 연주를 딱 하는 그 순간에 너무너무 몰입하고 음악을 이렇게 연주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 내가 이런 순간들을 정말 사랑했지, 이런 순간들이 나를 살아있는 것처럼 느끼게 해줬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진짜 좋아하고 행복해하는 순간에 대해 다시금 떠올릴 수 있는 순간이 됐던 것 같아요. 게다가 연주회에 제 친구들이 와줬는데 대학교, 고등학교 친구들이 와줬어요. 제가 친구들한테 그냥 시간 되면 한번 와라, 그 친구들을 만날 일정이 마침 딱 있었어서 연주회 있는 주에, 그래서 고등학교 친구 만났을 때, 대학교 친구 만났을 때 막 이제 미리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이번 주에 연주회 있는데 시간 되면 올래? 약간 이런 식으로 시간 되면 와 이런 식으로 했는데 친구들이 다 와준 거예요. 고등학교 친구랑 대학교 친구랑 와서 제가 연주하는 모습도 잔뜩 찍어주고, 고등학교 친구는 심지어 자기 캐논 카메라를 이따만한 걸 들고 와서 막 영상이랑 사진이랑 완전 고화질로 찍어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연주가 끝나고 이제 나가보니까 친구들이 각자 준비해온 꽃다발이랑 막 그 초콜릿이랑 들고 홀에서 이제 막 모여가지고 저기 가족들이랑 친구들이 모여서 저를 막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딱 만나서 진심으로 저를 축하를 해주고 막 활짝 웃으면서 저한테 축하를 너무너무 잘 봤다고, 너무 잘했다고 축하를 해주는데 너무 행복하고 고마운 거예요. 너무 진짜 감동적이고 너무 감동적이었고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친구들이랑 가족들을 보면서 정말 행복했어요. 행복하다는 단어만으로 이 순간을 담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저한테는 너무 소중하고 행복한 경험이었거든요. 그때 느낀 게
나도 이 감정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이 사람들한테 꼭 이 이상으로 갚아줘야지. 나는 꼭 이 이상으로 더 배로 갚아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기쁜 감정이었어서. 그날 정말 심적으로 치유받고 정말 많이 사랑받는다고 느끼고 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가치 있어 하는 일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진심으로 축하를 받으니까 정말 이보다 멋진 일이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진심으로 감사하고 행복하더라고요. 이제 연주회를 마치고 또 감사하게도 엄마가 친구들이 이렇게 멀리까지 와줬으니까 저녁 먹여서 보내야 된다 하면서 엄마 카드를 저한테 딱 건네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또 친구들을 저녁을 맛있게 같이 먹고 친구들이랑 그렇게 인사를 하고 헤어질 수 있었습니다. 네, 정말 감사한 게 가득한 하루였죠. 그렇게 설레고 벅차고 감동받은 하루를 보내고 나니까 제 안에 따뜻한 감정이 이렇게 몽글몽글 피어났어요. 아, 나는 정말 인복이 좋다.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구나. 행복이 이미 나한테 다 있구나. 어디에 가서 찾을 게 아니라 이미 내 옆에 이렇게나 좋은 것들, 좋은 사람들이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나도 그들의 행복에 진심으로 같이 웃어주고 축하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리고 나도 내 친구, 내 가족들한테 훨씬 더 많이 베풀 수 있는 사람이 정말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러려면 나부터가 일단 엄청 좋은 사람이 돼야겠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게 가치 있는 걸로 성공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무의식적으로 좀 끌리는 거, 나 저거는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싶은 것들은 무시하지 말고 꼭 잘 기억하고 그런 것들을 꼭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도 하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걸로 성공하고 싶다는 생각이 더 강해졌으니까요. 연주회 후에 명상을 시작으로 저한테 좋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무조건 해보기 시작했는데요. 명상의 효과를 알고 시작한 것도 아니고 그냥 주변에서 야, 명상은 뭐 감정 다스리는 데도 좋고 여기저기 좋은 게 많대 라고 하길래 명상도 시작을 했고 필테도 주에 4, 5회씩 주말 빼고는 거의 매일 나갔고 필테가 끝나고 와서는 양상추랑 오렌지를 씻어 먹으면서 샐러드를 해 먹으면서 저한테 좀 좋은 것들을 먹이려고 많이 했던 것 같고 자기 전에 피부 관리 루틴도 꾸준히 해주고 감사한 것들을 많이 떠올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 제 내면의 목소리를 많이 들으려고 했는데 이게 네가 정말 지금 원하는 게 맞아?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걸까? 아니면 나는 지금 이 친구를 만나서 놀고 싶은데 나를 위한 이런 공부들을 조금 더 해봐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내 삶에 필요한 것들, 제가 단단해지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판단하면서 저한테 맞는 선택을 해 나가게 됐어요. 나와의 시간을 중시하면서 그 시간을 좀 차차 늘려갔죠. 보통 사람들이랑 제가 에너제틱하게 좀 어울리는 편이어서 나한테만 집중하는 시간이 때론 어색하기도 하고 외롭기도 했지만 정말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 저를 알아가고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더 해 나가는 그 시간들이 신기한 게 제가 저한테 그렇게 더 집중하고 스스로를 좀 돌보고 아껴주다 보니까 저에 대해 저는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몰랐던 것들이 이렇게 쏙쏙 튀어나오고 그리고 제가 막연하게만 생각하던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보이는 경험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거를 조금 더 확실히 알고, 아, 이거는 내가 하고 싶은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내가 그렇게 원했던 건 아닐 수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아니면 반대로, 아, 얘는 확실히 내가 하고 싶은 게 맞는 것 같다.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자기 돌봄을 시작하게 된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
개인적인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 안에서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남들한테 맞추는 게 좀 더 편해서 그렇게 하자라고 했던 게 사실 자기가 중요시하는 가치를 외면하고 있었던 건 아니었을지, 혹은 눈앞의 일들에 치여서 내가 지금 그거 할 시간이 어딨어 했던 말들이 내 잠재력을 스스로 무시하는 행동이었던 건 아니었는지, 제가 말씀드린 모습에서 여러분들의 모습이 혹시 겹쳐 보이는 건 없었는지 찾아보면서 한번 자기 돌봄의 계기가 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자기 돌봄을 하면서 생긴 변화나 자기 돌봄의 방법들 관련한 콘텐츠도 올릴 예정이고요. 그런 콘텐츠를 올리기에 앞서서 제가 이렇게 자기 돌봄을 시작하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이렇게 얘기를 풀어보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영상 제작은 텀이 조금 길다 보니까 저의 이런 자기 돌봄에 관한 이야기나 성장 마인드셋에 관한 이야기들을 어떻게 더 자주 전달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블로그도 운영을 시작하게 됐어요. 거기에도 그런 관련된 글들을 많이 올리고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저랑 소통도 많이 해주시고 고민 있으면 고민도 나눠주시고 저와 조금 더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제가 마지막으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의 단점이 아니라 장점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장점이랑 단점을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단점에 주목한 사람과 장점에 주목한 사람이 그 어떤 거에 집중해서 삶을 살아나가느냐에 따라 나중에는 정말 격차가 이렇게 벌어져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이게 삐져나갔어. 보이지도 않아요. 이게 단점에 주목을 한다면 아무래도 좀 다른 사람이랑 평균치랑 비슷하게 이렇게 맞춰지는데, 장점에 주목한 사람은 그 평균치에서 더 뭔가 특출나게 잘하는 게 있는 거잖아요. 자기의 장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점에 주목하면서 삶을 살아간 사람과 장점에 주목하면서 삶을 살아간 사람은 전 격차가 나중에 확연히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단점을 아예 무시하면서 살 수는 없겠지만 장점을 소중히 하고 그 장점을 외면하지 말고 개발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 장점을 잘 살릴 수 있는 뭔가를 계속 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가끔 보면 단점에만 좀 집중을 해서 자기 스스로를 못났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있는데 저는 정말 너무 안타깝거든요. 그 사람이 가진 고유한 장점이 있고 제가 그걸 아무리 너 이런 게 진짜 장점이야 라고 말을 해줘도 그래도 단점에만 집중을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조금 안타까웠어요. 근데 그런 게 비단 제 친구뿐만이 아니라 제가 여러 본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몇몇 있었어요. 근데 정말 누구나 장점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장점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장점을 잘 발견하셔서 장점을 개발해 나가시고 더 강화시키셔서 좋은 쪽으로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점이 아니라 장점에 집중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며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기의 장점이라고 생각되는 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대댓글로 축하와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놓겠습니다. 아주 기쁜 마음으로. 저는 이제 축하하는 게 너무 기쁜 일이라는 거를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그런 축하를 드릴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기꺼이 대댓글로 답글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오늘도 나 자신을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